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미국의 2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64.7로 이달 초 발표된 예비치 대비 낙폭이 커졌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9%가량 급락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25개월 만에 위축세로 전환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2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49.7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의 주가가 한때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날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다음 달 생산 라인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4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부진한 경제 지표와 또 코로나 이슈 등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 내외의 급락 마감을 보였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1.7%가량 그리고 나스닥은 2.2% 이상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날 발표됐던 소비자 심리지수와 또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가 이전 예비치보다도 더욱더 악화가 되게 되면서 관세로 인한 경기 우려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요. 또 이어서 미국의 서비스업 PMI도 49.7을 기록했습니다. 이 50 미만을 기록하게 되면서 25개월 만에 위축 국면에 들어선 점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크게 짓눌렀고요. 여기에 오후 들어서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의 투매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도 진단키트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또 이어서 오늘 이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더불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강한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 관련 테마주들이고요. 이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부품도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참가하는 인터배터리 2025 여기에서 SK온이 이 자리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삼성 SDI와 제너럴모터스 간의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공장에 들어갈 장비 수주 경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단, 또 액침 냉각도 다시 한번 맥이 쏠려주고 있죠. 엔비디아가 블랙엘의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한국에서도 공급받기 위해서 이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또 해운주들 움직입니다. 이 미국이 중국산 선박 입항에 대해서 최대 21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이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오늘 K조선과 선박.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전체 흐름 지금 바로 짚어보도록 하시죠. 전거래일 철강과 방산 또 자동차주의 강세에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약 1% 내외의 등락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28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만 나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1.2% 강하게 오늘 코스피보다는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765선 막 지나가게 되면서 770선이 무너진 코스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동반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이 모두 파란불 켜면서 1% 내외의 현재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오늘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우한에서 감염력이 더욱 강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동일한 인간 수용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 주말 진단키트에 관련된 이슈들, 코로나죠,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방송 3사에서 막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신종플루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사실 뭐 그게 정말로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큰일이 날 건가?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차트를 보면 굉장히 바닥권역에 있어서 제가 12월 달에도 얘기했고요. 1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1월 15일서부터 2월 6일까지 한 3주 정도 되거든요. 3주면은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15일 중에 9번을 제가 진단키트를 추천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 해드렸던 얘기가 2010년도 사스가 있었고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고 2020년도 코로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뭐 이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그런 일로 해서 그게 벌어지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신약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언젠가는 이게 이슈가 크게 될 거다 하면서 의료 AI 로봇주를 좋게 보니까 제약주도 좋게 봅니다. 근데 진단키트가 싹 다 바닥에 있네요. 빠질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안전합니다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1월 달, 2월 달에 시장이 계속 올라간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흔들흔들 거릴 때에서도 봐봐라 바닥에 있는 진단키트 중 하나도 안 떨어지죠. 근데 못 가는 이유는 이슈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모더나,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국내에 있는 진단키트들도 그렇게 바닥에서 꼼짝도 안 하고 뉴스 비슷한 것들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꼼짝도 안 하고 지난주에서도 무슨 원숭이 우리나라에 이제 반입이 들어왔었는데 뭐 실험용으로 들어왔었는데 그게 무슨 뭐가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뭐 기사가 막 나왔죠. 그래갖고 뭐 어쩌고 뭐 내용은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들도 지난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원숭이 바이러스, 뭐 박쥐 바이러스, 뭐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난립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지금 뭐 계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기 좋은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막 생성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발동이 걸렸는지, 이것도 저는 순환매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짜로 크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약 바이오에 대한 발전, 그다음에 이 속도로 인한 많은 것들이 만약에 바뀔 게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여지없이 뭐 여기저기 매체에서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무슨 뭐 희귀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난제 같은 거, 뭐 사람이 풀라 그랬는데 뭐 안 풀렸던 것들, 뭐 2주 만에, 아니 2주간 이틀, 뭐 48시간 만에만 풀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지난주에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죽을 섹터가 아닙니다. 누누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작년 여름서부터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여름에서 얘기했던 거 올해 초였나? 갑자기 막 중국에서 또 그 이후 얘기 말고 뭐 바이러스 얘기 나올 때에서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죠. 진단키트가. 그래서 그때 쫓아가지 말고 그때 잘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럼 또 이슈가 또 나오면 또 팔고 내려오면 사고 뭐 그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매 대응에 대한 전략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따가 진단키트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미국 시장. 자, 인플레이션하고 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꺾였느니 어쩌느니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뭐 공포니 뭐 경기 둔화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기억에 잊혀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1월 달에 미리 선수 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 완화다 어쩌고 그때 관세 뭐 보편 관세니 뭐 상호 관세니 뭐 이런 얘기 나올 때에서 웃긴 게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다 말다가 미국 시장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간 이유가 뭐 인플레이션 완화래요. 이제 그래서 일단 저 얘기는 믿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뜻은 아니지만 원래 저런 얘기가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차익 실현 나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그냥 악재로 그냥 이용을 해요. 그럼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다 보면은 별로 상관없대.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뭐 경기 둔화라고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면 또 경기 둔화 그런 거 없대요. 또 올라가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에 크게 놀라질 필요가 없고요. 일단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일단 조정받으면 미국 주식도 우리나라 주식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로봇주라든지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반도체, 그냥 반도체보다 인공지능 반도체. 이유는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선수 쳐서 얘기했죠. 지금 기사 봐봐요, 지금. 지금 전문가들이 갑자기 2년 만에 의견이 바뀌었다 그러죠. 기사 보면은 중국 반도체가 지금 벌써 추월했다라는 얘기 나오죠. 구체적으로 뭐 전공정인, 후공정인이 뭐 반도체 막 항목을 나누면서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이게 더 앞섰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봐요. 거의 추월이 저는 걱정이 된다 그랬는데 진짜로 그런 기사가 나왔죠. 로봇도 지금 중국 장난 아니게 지금 발전했다는 거, 미국을 지금 추월했다는 기사도 제가 주말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그 경쟁에서 지금 있는 쪽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얹혀서 갈 수 있는 쪽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이미 그거는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때 중국과의 경쟁에서 조금 힘들 것 같은 쪽들은 피하시고, 그게 아니고 중국이 로봇이 잘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로봇에 거기에 맞춰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으로 같이 갈 만한 애들을 해야 돼요. 로봇도.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조정받잖아요, 지금. 조정받는 중이니까 뭐 그쪽 로봇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의료 AI라든지 AI 반도체 뭐 그 외에서도 트럼프 관련 좀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조정받으면 싸게 살 기회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무슨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니 막 하면서 흔들게 되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고점 주고 이제 하락장 가는구나 이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매수의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도. 그래서 그쪽 섹터는 그렇게 보시고 제약바이오는 오랜만에가 이슈 나와서 이제 이슈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바닥에서 얘네들 박스권이에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선 팔아야 되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하나의 테마로서의 그런 이제 왜냐면 계속 그런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박쥐 바이러스든 원숭이 바이러스든 뭐 에볼라 바이러스든 아니면 뭐 조류 독감이든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든 지금 뭔가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거 아니더라도 좋은 쪽으로는 뭐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뭐 치료제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계속 그런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시장은 매매하기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난주까지는 연기금이 꾸준히 순매수를 이어와주게 되면서 최근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는 양시장에서 연기금이 모두 순매도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지난주 쉬어갈 당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금융투자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매물 강하게 쏟아내고 있다는 점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유의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반드시 챙겨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저희 이런 투자 상담이나 또는 유사수 시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엑세스바이오 대표적인 저희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였죠.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엑세스바이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5.78% 오늘 장초반 진단키트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 시각 5,730원 선에 만나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러다가 또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지는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 과연 어떻게 있다가 잡아주실까요? 자, 오랜만에 이제 움직이는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이에요. 올라간 게 없고 그다음에 질병 이슈는 원래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슈죠. 그리고 예전에서는 꼭 겨울철만 됐을 때에서 질병들이 창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코로나 때 여름에도 막 발병을 하고 막 난리를 났죠. 그래서 뭐 박쥐 바이러스든 원숭이 바이러스든 이게 또 언제 또 이게 갑자기 이게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접촉하는 이런 바이러스들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한번 확 걸리게 되면 이게 확 전파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력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매집을 분명히 했을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는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는 이 진단 키트가 됐든 아니면 의료 AI가 됐든 아니면 유전자 공학 쪽에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든 신약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저는 이게 언젠가 이쪽으로 크게 확 움직일 거라고 보고 제약주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질병 이슈도 반대급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는 자꾸 변한다고 그랬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하는 이 바이러스들을 볼 때에서 이게 동물 간에 이제 전염이 됐던 것들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됐을 때, 그래서 사람 간에 사람 쪽으로 전염이 됐을 때에서 어마어마한 그 전파 속도를 보인다라 그래서 국내에서도 만약에 이게 이제 전파되게 되면은 빠른 시간에 확 이렇게 늘어난다고 저도 기사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미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작년에 있었는데 예산이 다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이것도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왔던 얘기들을 봐서는 그래서 이게 한번 이슈가 확 나오게 되면 뉴스가 이게 확대되면서 공포감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바닥 권역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는 이게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 쪽에서 액세스 바이오, 진단 키트, 그다음에 엠폭스 관련주, 어쨌든 모든 지금 이슈들을 담고 있는 이런 애들이 한 번쯤은 이제 기대감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휴마시스, 시젠,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뭐 녹십자, MS, 수젠텍 다 얘기했던 애들 지금 싹 다 급등하고 있죠. 오랜만에 움직이는 겁니다. 뭐 이상할 것도 아니고요. 하도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최근에 반도체 섹터들도 하도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은 들어주는 거고 로봇주들도 작년까지 골골거리다가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하고 올해 들어서 갑자기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적인 성격이니까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상담할 때도 제가 지난주에서도 상담 들어올 때에서 한 번은 이슈가 있으면 확 튈 수 있다. 한 방에 간다.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가져가시면 되고 혹은 신규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어디서 공략을 하면 되는지 그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한 전략 살펴볼 거고요. 저희는 월요일이죠. 봐요 지난주 과연 어떤 종목들이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2월 17일 에이직랜드 37,600원, 또 18일 한국카본 14,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양일 모두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19일 워트 9,340원, 5%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을 해줬습니다. 또 이어서 20일 셀바스 헬스케어, 21일 셀바스 헬스케어 양일 모두 동일한 종목 만나봤었죠. 4,950원, 또 4,875원 선에 만나봤는데 양일 모두 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갑자기 주말 사이에 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저희의 표적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진단 키트 또 코로나19 살펴보도록 하겠죠.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액세스바이오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 들어볼 거고요. 또 지난주 만나봤던 종목들 새로운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 드렸던 셀바스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자, 워낙 바닥에 있어서 물론 이게 진단 키트가 아니라서 급등은 안 나오지만 제약바이오 강하고 뭐 의료 AI 얘는 의료 AI 관련주 쪽이니까요. 그래서 차트가 괜찮아서 오늘 빠지지도 않죠, 별로. 일단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조정받으면 더 사도 될 만한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나오면 얘는 의료 AI 쪽이니까 이슈가 나오면 튈 수 있으니 뭐 지난주 공략을 해서 지금 안 올라간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잘 버티죠. 아침에
대부분 종목들이 아침에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데 양호하네요. 잘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시장 조정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1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1월 중순서부터 2월 6일까지 원래 9개 정도가 추천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거기에서 어차피 종목들 똑같은 것들 계속 휴마시스, 뭐 랩지노믹스, 뭐 시젠, 뭐 엑세스 바이오 거의 이쪽 위주로 줬어요. 그래서 1월 23일 날에 시젠 그때 당시 드렸을 때도 뭐 그냥 바닥권역에 있어서 바닥권역이 있으니까 최근에서도 바닥이었고 다 바닥권역이 있으니까 한 방은 들어준다 그랬죠. 제가 들어줬잖아요. 들어줘서 지금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좀 더 갈 겁니다. 워낙 바닥이라 그래요. 이게 뭐 많이 올라왔으면은 부담이 되지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6만 원 간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가격이겠어요? 근데 6만 원 가면 100%가 넘어가죠.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시장을 뭐 엄청나게 좋게 보거나 뭐 박스권장을 뭐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코로나가 진짜로 정말로 심각하게 나왔고 그건 저도 모르는 겁니다. 뭐 그냥 이슈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질 건지 아니면 심심할 때마다 이슈가 나올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 28,000원 정도에서 3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붙일 것 같아요. 시즌. 그리고 뭐 아까 얘기 드렸던 뭐 6만 원까지 가거나 뭐 그 이상 가는 거는 코로나 이슈가 정말로 심각하게 됐을 때에서나 나오는 부분들이고 현재 박스권 시장에서는 28,000원, 3만 원까지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한 번씩 움직이는 쪽이니까 그렇게 무리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한 36,000원까지도 박스권 내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박스권 매매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막 어렵게 막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로봇주라든지 지난주에 급등했던 애들 지금 막 쫓아갔던 사람들은 오늘 종목들 떨어지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시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움직여서 불안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좀 편안하게 수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더 가져가셔도 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휴마시스. 마찬가지 시즌도 지금 수익이 10%지 원래 마이너스 났던 종목들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얘도 꽤 났던 종목인데 얘도 10%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일단 2월 4일이니까 여기도 바닥이었고 지금도 바닥이었고 얘도 약간 손실 아마 5% 7% 아마 밀렸었을 거야 아마. 그러다가 지금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얘도 여기 2,100원대.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3,000원대. 그 코로나 이슈가 크게 터지면 여기를 넘어갈 거고요. 근데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으니까 일단 전고점까지는 붙여놓겠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전고점까지 하면 얘도 한 30%는 나옵니다. 자, 다음은 랩지노믹스. 얘도 그냥 바닥권역에 있을 때 2월 6일 날 여기가 바닥이었는데 바닥에서 저 안 가고 아주 징글징글 밀리다가 전저점은 안 깨졌고 또 오늘 거래 실리면서 이렇게 튀죠. 여기 한 3,700원에서 4,000원 여기가 박스권 고점이고 그래서 박스권 매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라면 박스 갖다 놓고 밑에서는 사면 되고 그래서 매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매수시켰으면 됐고 올라오면 잘 팔면 되고 근데 지금도 수익은 다 지금 달성 중에 있는 거라 뭐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도 되고 이슈가 이제 나왔으니까 아니면 뭐 불안하면 더 팔고 내려올 때 사면 되는데 지금 뭐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이슈가 이제 나왔고 뭐 지금 미국에 있는 진단키트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뭔가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뭐 이게 지금 막 확산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확산이 막 되고 있는 게 그러고 있는 거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어서 그냥 만만하다는 얘기예요. 뭐 이슈가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막 랩지노믹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9,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중국이 난리 났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거 팔아야 될 타이밍인가? 저거 팔아먹으려고 저거 뉴스를 내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해볼 텐데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팔아도 되고 그냥 갖고 가도 되고 그러도 되는 안전한 자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 달성은 됐지만 더 욕심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엑세스 바이오 지금 뭐 휴마젠부터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외에서도 지금 수젠텍, 진원생명과학 뭐 등등등등 지금 다
뭐 시세를 지금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분탄투로 볼 때서는 그래도 뭐 쫓아가는 것보다는 일단 저점 매수로 5,650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탈되면은 5,500원까지도 밀릴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아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안 깨지면 5,650원 안 깨지면 그냥 그냥 올려버리니까 지난번에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냅두세요. 굳이 뭐 여기서 더 싸게 살려고 팔았다가 살려고 하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5,650원. 그 자리가 지금 분차트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그 5,650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는 뭐 지금 유튜바이오가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유튜바이오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일단 얘는 수젠텍이 상한가를 말아버린다. 그러면은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가 따라 올라갈 것이고 상한가를 말지 않고 밀리거나 유튜바이오 요게 이제 상한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제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 때는 이제 싸게 사는 전략이 좋겠지만 저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밀리면 분차트를 보고 저점 매수.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엑세스바이오. 얘도 이제 바닥에서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애들보다. 그래서 만만해서 5,650원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내지는 뭐 신규 매수 뭐 다 되니까 진다키트 관련주 엑세스바이오 말씀드려봤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5,650원 선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봤고요. 지금 우리 시장이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만큼 그만큼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다음 시장을 대비할지 챕터 2에 대한 전략을 미리 짜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2,457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네요. 지금 이 시각 드리머스 컴퍼니 1,761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1.62%가량 오늘 약간 개파락이 나온 듯한 그런 차트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드리머스 컴퍼니 현재 손실률이 좀 상당하신데 앞으로 매수가까지 수복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봐야 할까요? 자,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오늘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 뭐 올라가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안 되고 2,457원 많이 빠져 있으니까 반등을 주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가도 여기 2,000원을 잘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네요. 2,000원까지는 심심할 때마다 움직이니까 여기서 뭐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잘 하는데 2,457원이면은 이렇게 올려보면 이게 폭이 38%잖아요. 그러니까 38%가 잘 간다라고 보면은 너무 좋은 장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안 해줄 거예요, 아마. 그걸 뭐 쉽게 이걸 빠져나오게끔 만드는 차트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2,000원까지는 잘 가요. 근데 그 2,000원이 뭐 1, 2%가 아니에요, 지금. 거의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정말 단타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잘 빠지지 않으니까 10%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거 지금 벌써 한 달만 해도 지금 근처로 왔다 갔다 그렇게 단타는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이게 피레침처럼 생겼다라는 얘기는 정말 잠깐 올라갔다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 동안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잠깐 올라가는 게 뭐 5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1분도 뭐 1초 만에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분차트를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잘 먹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는 종목으로 보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뭔가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고점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있어야 사람들이 팔지 올라가는 거 차트만 봐서는 이거 분차트로 보면 뭐 한번 분차트를 한번 보죠. 뭐 보면 봐봐요. 이게 지금 5분 차트로 다뤘지 이거를 또 3분 차트로 2분 차트로 보게 되면 1분 동안 싹 올라갔다가 나가고
한 달 동안에서 저런 식으로 딱 팔 수 있는 게 3분, 그러니까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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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줬는데 1분, 1분, 1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는 애들은 먹여 죽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버티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원희골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 이슈 때문에 예전에 이것도 작년에 원희골딩스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물렸다가도 어쨌든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놓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물론 물려있는 사람들 아마 물려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작년에 샀던 사람은 지금 다 수익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원희골딩스. 이런 식으로 좀 들어 올리면 얘네들은 그래도 팔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주는데 이것도 만약에 상한가를 올라가고 했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예를 들어서 2,000원 신저점을 가고 있는데 올라가긴 올라갔어. 근데 딱 1초 올라가 놓고 하한가 가면 그 1초 만에 어떻게 파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과 분 차트를 보면 아, 이 얘네들은 지금 개인들한테 뭔가 수익을 내주려고 하거나 올라갈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올리는 척을 했다가 지들만 빠져놓고 도망간 다음에 박살내려고 하는 건지 그걸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드리머스 컴퍼니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니까 1초만 올려놓고 떨어뜨려버리고 1분 올려놓고 1분도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몇 초 올려놨다가 떨어뜨려버리고 하는 흐름을 봐서는 쉽게 올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기는 안 되고요. 뭐 기다려야죠. 계속 기다리다 저점이 깨지면은 더 땅굴로 팔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저점은 1,500원에서 1,600원 정도로 보고 2,000원 돌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문의해 보세요. 2,000원 돌파가 되면 그때는 2,400원으로 갈 수 있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다른 건 다 안 좋은데 먹여줄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살살살살 들어오는 거 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 보이니까 물타기는 안 됩니다. 시장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조정이 좀 탈출이 되면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그때서 2,000원 돌파하면 차라리 2,000원 돌파한 다음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거를 돌파가 되고 나서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만 원에 25% 상당히 매수 단가가 괜찮으시네요. 저희 지금 시각 두산 에너빌리티 27,850원 선에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오늘 약 4%가량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산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만큼 잠깐 쉬어가는 단계로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추세가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할지 전문가님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을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도 받아야죠.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박스권 시장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 그 얘기는 생략을 하자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으면 사주면 돼요. 내려오면. 그래서 2만 원에 공략을 했으니까 잘 사셨네요. 이 정도면은 수익이 잘 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죠. 절반을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려와도 올라갈 걸 기대하고 버틸 것이냐. 저는 팔았다고 사는 게 매매 시장에서는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 초상승장도 아니고요. 계속 올라가는 장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흔들었다가 올리고 흔들었다 올리고 이게 박스권장의 매력이기도 하면서 특징이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아까우면 10분의 1만 파세요. 아니면 20분의 1만 팔든가 아니면 100분의 1 팔든가 아까우면 조금 팔면 되는 거고 안 아까우면 절반을 팔면 되는 거고 그거는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요. 저는 조정받으면 또 간다고 보고는 있어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니까 만약에 갖고 있는 비중이 25% 전 적당하다 보는데 비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전 더 사면 안 될까요?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한 22,000원, 2만 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비중을 더 실어도 됩니다. 그때는 더 실어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고 갖고 있는 비중에서 10분의 1을 팔 거냐, 5분의 1을 팔 거냐, 2분의 1을 팔 거냐 그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의 시그널 나왔으니까 뭐 며칠 더 떨어지게 되면 불안해하지 말고 어떻게 더 저점 매수할 건가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키이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00원에 5%, 지금 시각 키이스트 보자면 4,680원, 상당히 현재 이 손실률이 큰 키이스트로 보이는데요. 2.4% 현재 급락 나오고 있고요. 지난 한한령 해제 이슈로 잠깐 급등을 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키이스트 이 손실률 어떻게 한번 복구를 해봐야 될까요? 자, 18,700원이면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매매 관점으로도 그 가격대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마침 보면 후성을 보는 느낌인데 고점에서 물리면 약이 없어요.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됩니다. 아까 원익홀딩스 보셨죠? 바닥에서 물리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니면 주성엔지니어링처럼 독보적이든가 뭔가 독보적인 게 있으면 이렇게 주도주들은 다시 신고점으로 가면서 살려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이거나 아니면 완전 바닥에 있거나. 뭐 지금은 이제 중국의 그 반도체 추격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다 좋게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익홀딩스 봐봐요. 엄청 빠져 있죠. 엄청 빠져 있으면 원익홀딩스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수익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원익홀딩스 다 수익으로 다 바뀌었을 거예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이미 벌써 수익으로 다 바뀌었을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섹터였었죠. 근데 얘네들은 독보적이거나 완전 바닥이거나, 원익홀딩스가 나쁜 회사도 아니에요. 괜찮은 회사입니다. 원익 회사에, 그러니까 원익 IPS, 그다음에 원익 QNC 이런 회사의 지주 회사죠. 홀딩스의 뜻이.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살아나는데, 그러면 키이스트는 일단 엔터주잖아요. 엔터주인데 지금 한학령 해제 어쩌고저쩌고, 언젠가는 다시 뭐 또 다시 한류 얘기가 나오면서 뭐 전 세계를 또, 근데 지금 한류 얘기는 이미 전 세계에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한류를 따라해서 이제 그 한류가 뭐 필요 없다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김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수출해 놨더니 우리나라 김값이 올라가 버리죠. 김이 엄청나게 비싸게 올라가 버리고, 그럼 다른 나라들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먹게 되면 우리는 얻어가는 게 뭡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한류라고 그래서 이게 키스트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뭐 제이스트라든지 시이스트라든지 뭐 일본에서 제이스트라든지 뭐 비슷한 거 만들어갖고 이게 막 떠버리게 되면, 아니면 유럽에서도 뭔가 떠버리게 되면 경쟁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한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미 펌핑이 된 상태에서 이게 더 올라가기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그래서 주식이랑이 좀 그래요. 그런 걸로 더 올라가려면 더 큰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더 큰 이슈가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이라는 일적을 벌써 몇 년간 얘기를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 전지 어마어마한데 다 올라갔죠.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언제 사야 되는 거냐면, 안 좋다는 얘기 나올 때, 이제 한류는 끝났다,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미 경쟁자가 나와가지고 한류의 좀 수준 정도로 올라와갖고 그쪽이 잘 돼갖고 이쪽에는 이제 경쟁성이 없다 해갖고 얘네들 막 다 망하고 막 적자 나고 막 합병되고 막 이런 상황 나오면서 아주 그냥 건설사 지금 어려워갖고 지금 막 난리 났던, 뭐 과거 2007년도 2008년도 보듯이 그렇게 다들 폐업하고 막 사라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에서 꿈틀거리면서 올라갈 때, 그럴 때에서나 좋게 보지,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저는 엔터주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관점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 매수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뭐 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손절 고민도 좀 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저는 엔터주들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얘기는 못 해드리고, 일단 보유는 가능하다. 한 10,000원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죠. 아마존의 주가가 2.8%가량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스닥이 이날 2% 이상 급락이 나온 만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또 이날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아카마이테크가 예상보다 부진한 전망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20% 이상 급락한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의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둔화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낙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 아마존의 낙폭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짐 크래머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관련 기사 오늘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Jim Cramer calls Amazon Com Institute like a money side up. 이 짐 크래머가 아마존을 머니 사이드 업이라고 평가했다. 저희 PD님이 오늘 이 머니 사이드 업을 어떻게 번역을 할지 좀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 머니 사이드 업, 계란을 우리가 한쪽만 익혀서 마치 구름 속에 해가 떠오른 것처럼 보이는 그걸 우리가 바로 써니 사이드 업이라고 하죠. 이 써니 사이드 업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잠시 하락하더라도 그 회사의 뛰어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이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돈이 노른자처럼 위로 향할 것이다 라는 표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인 주식을 우리 머니사이드업이라고 짐 크래머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실제로 짐 크래머는 최근 아마존의 주가 하락세를 선물이다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마존의 소매 유통 사업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프라임의 배송 시간이 점점 짧아짐에 따라서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쿠팡의 지금까지 행보가 생각이 나는 대목이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AWS가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클라우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마존의 재투자율. 저도 이 부분은 주목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요. 재무적으로 아마존은 다른 기업 대비 재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단기적으로 1, 2년 정도만 줄이기만 하더라도 잉여 현금 흐름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짐 크래머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아마존이 현재의 주가 하락세를 멈추고 머니 사이드업이 되는 그 순간을 언제쯤으로 보실까요? 자, 아마존 뭐 실적 괜찮다는 얘기는 지난주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아마존 한 번 더 얘기드렸는데, 근데 좋지만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아마존 일단 조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빠질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조정 비율로 따지게 되면 제가 이미 왼쪽에다가 해놨는데 207달러, 196달러, 186달러. 지난주 금요일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얘는 조정 받아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지금 타이밍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작년 11월 달에 많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뉴스에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000억 달러. 그러니까 그게 한 140조 정도 되거든요. 140조, 150조 정도 자산이 됐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미국 주식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그게 뭐 1,000억 달러가 얼마인지도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그냥 1,000억 달러 그러니까 됐다 많은 돈인가 보다 해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기사 내용도 많이 그때 많이 얘기 나와서 아 이제라도 나는 미국 주식 가야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넘어갔어요 작년에. 이미 계속 넘어가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달 그 기사로 인해 가지고 뭐 여기저기 블로그에도 그 기사 많이 떴고요. 그래서 뭐 미국 주식으로 개인 투자자 1,000억 달러 사실 1,000억 달러가 아니고요. 펀드하고 이거 다 합치게 되면 거의 3,0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지금 아마 3,000억 달러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450조 정도에서 한 400조에서 450조 정도는 지금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넘어가 있을 텐데 근데 재작년이나 작년 초에 넘어갔던 사람들 지금도 수익인데 하필이면 그 기사 보고 작년 11월 달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지금 다 재미가 없어요. 마찬가지 아마존도 보면은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다 쳐봐요. 수익이 났는데 그나마 수익이 난 게 얘랬죠. 메타 아마존이거든요. 나머지들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테슬라 볼래요 한번 여러분들? 테슬라. 제가 이거 여기서 산 사람들은 재미없을 거라 그랬죠. 지금도 잠깐 반등 줬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밀리면 더 사면 된다 그랬습니다. 밀리면 이것도 얘기해 준 적이 있고 자 다시 또 아마존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207달러. 일단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196달러 여기입니다. 그 다음이 186달러. 근데 또 내려오면 또 무서워서 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까 봐 쫓아 들어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물려갖고 꼼짝 말아가 되지만 막상 안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더 빠질까 봐 무서워서 못 사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그래서 미리 잡아놓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207달러, 196달러, 186달러인데 미국 시장이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 중심이야. 그러니까 196달러에서 186달러로 공략하는 게 좋고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인플레이션 얘기니 뭐니 뭐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술주들이 좋게 움직이면 그때는 뭐 207달러에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을 잘 세워놓고 미국 주식시장 공략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은 오늘 거봐 진단키트 관련주 움직인다 했죠. 랩지노믹스 지금 아까서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벌써 앞자리가 2자로 지금 랩지노믹스 이게 테마에 대한 이제 순환매거든요. 거래 실리고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전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주 더 간다고 보는데 그럼 로봇주들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물론 미국 주식이 뭐 아마존,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장이라고 했잖아요. 매매장이니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이유는 저거 랩지노믹스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럼 더 가게 되면 저 엑세스바이오도 더 간단 말이에요. 저것도 두 자릿수 가야 되는데 지금 저거 지금 6%대 7%대 결결거리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매매로서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8월 달, 7월 달, 9월 달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해갖고 중간에 12월 달이가 1월 달에 중국에서 무슨 뭐 갑자기 학교가 뭐 폐교령이 냈느니 어쩌든 막 기사 뜨면서 갑자기 진단키트가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어요. 여기 시즌 보면은 시즌도 이게 급등한 적 있죠. 여기 1월 달에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 물려 있다가 갑자기 수익 나가지고 막 조활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공략을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안 움직이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럼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28,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 시즌 기준으로 34,000원에 팔아야 될 거냐.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금 느낌이 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11시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 미국 주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타이밍의 문제라 그랬지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미국 주식이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게 미국 주식인데 그 수익률과 재미가 한국 주식보다 떨어진다고 제가 눈을 얘기했잖아요. 이건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제가 좋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렇지 미국 주식이 뭐 특별히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타이밍적인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주식 오늘 하루 만에 지금 랩지노믹스 20% 올라가는 거 봐봐요.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하루 만에 30% 올라가는 경우 정말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차트 보더라도 이게 누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됐던 건데 근데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갈 거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올라갔다가 모든 경제는 버블이 걸리게 되면 무너지면서 쾅 빠집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게 깨질 자리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미국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걸리거나 말도 안 되는 뭔가 상황이 걸려가지고 뭐 풀지 못하는 완전 실타래가 얽혀가지고 나중에서는 경제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를 한번 휘청거리면서 박살날 때가 있겠죠. 앞으로 5년 뒤든 10년 뒤든 분명히 한번 오긴 할 겁니다. 미국 시장 엄청나게 박살나는 늘 그래왔으니까 뭐 10년에 한 번씩 뭐 대공황이 찾아오든 뭐 그러면서 박살이 나면 나중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때도 엄청나게 박살이 나겠지만 현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10배를 더 간다? 위험하죠. 여기서 만약 미국 시장이 10배를 더 가면 그 뒤에서는 실물 경제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잃어버린 미국의 20년, 30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이들을 계산해 봤을 때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힘들다라 그러면 그거 엄청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당장 온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오늘은 공개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매매하는 그 목표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뒤 11시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보다 강한 종목 강세장이었지만 우리 시장 잠깐은 쉬어가고 있는 흐름 발생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주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